근데 볼링공은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볼링맨 정은서입니다. 오늘 왜 갑자기 카메라를 이렇게 켜신 거죠? 네, 볼링 초보자인데 네. 필요한 물건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볼링 초보자가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발이죠. 왜냐면 신발은 일단 신발을 안 산다 그러면 볼링장 갈 때마다 볼링장마다 다르겠지만 1,500원, 2,000원씩 계속 내야 되잖아. 그러면 신발 종류가 어떤 거가 있어요? 신발을 뭘 사야 되냐? 일단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보면 저는 처음부터 고가형을 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좋은 신발 한 17만 원, 18만 원대에서 한 20, 한 4, 5만 원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저가형을 살 수 있지. 난 처음이니까 한 6만 원짜리, 5, 6만 원짜리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 6만 원짜리 사고 1년 있다가 25만 원짜리를 산다고 쳐요. 그러면 총 합이 어떻게 되죠? 31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25만 원짜리를 만약에 샀어. 그러면 6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저가형 신발, 덱서에서 나온 이런 끈으로 된 신발이에요. 탈부착 안 되는 거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걸 샀다가 또 고가형으로 넘어가면 추가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탈부착형 슈즈를 바로 산다 그러면 이거 떴다 붙였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볼링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레인이 미끄럽고 안 미끄럽고 어프로치가 그거에 따라서 이 슬라이딩 패드를 사면 그냥 이거에 맞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탈부착형을 처음부터 안 샀다 그러면 뻑뻑한 데가 있고 미끄러운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빡빡하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런 탈부착형 슈즈를 보게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좋은 걸 하는 거를 추천한다 이 말이죠. 네. 다음에 잠깐 뭐가 필요해요? 잠깐 정리 좀 하고요. 판매해야 되니까. 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볼을 노려봐야죠. 볼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그쵸. 차이점은 뭐예요? 볼이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조금 더 훅성이 높은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높은 등급의 공이 훅성이 높게 나오니까. 그럼 저 같은 초보자는 어떤 볼을 써야 돼요? 이건 또 신발이랑 다릅니다. 신발은 처음에 그냥 비싼 걸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볼링공은 비싼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30만 원짜리 공을 샀어요. 근데 30만 원짜리의 훅성을 처음부터 이용을 할 수가 없어. 초보자가. 볼링공 보면 비싼 게 또 이뻐요. 막 향도 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현혹이 돼가지고 그거를 구매하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특가 제품들이나 그런 거 한번 잘 알아보시면은 한 10만 원대 중후반 정도면 아주 충분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28만 원, 막 30만 원의 공을 저는 이건 사치다. 왜냐면 회전을 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쁜 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쁜 거 중에 좀 저렴한 거. 무게도 중요한데 초보자인데 잘하네. 하우스볼 8파운드를 써야 돼. 마이볼을 뚫을 때는 8파운드를 뚫어요? 일단 8파운드 공은 마이볼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9파운드에서부터 10파운드 엔트리 라인 공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실 때는 좀 가볍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동호회를 어디 들어갔어. 그럼 꼭 이제 오빠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야, 어차피 12파운드나 14파운드 금방 적응해. 14파운드 뚫어. 여성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4파운드를 그렇게 해서 뚫어요. 그러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엄청 무겁죠. 제가 봤을 때 12파운드도 처음에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공을 구매할 수 있는 게 12파운드부터 공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11파운드는 정말 한정적이고 구하기도 조금 어렵고, 특히나 남성분들도 조금 가벼운 파운드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가벼운 파운드 든다고 뭐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창피해요? 그런 건 있다. 물리적으로 공이 이제 무거워지면 핀이 잘 나가. 그거는 맞아. 근데 컨트롤을 못해. 근데 15파운드를 드나 12파운드를 드나 아마 에버리지로 따지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상 없이 조금 더 가벼운 파운드로 시작을 하는 게, 왜냐면 이거 초보자 기준이니까. 그죠? 네. 초보자니까요? 그렇죠. 네. 볼이 반짝거리는 게 있고 반짝 안 거리는 게 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정말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런 폴리싱 볼을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위에 지금 이게 샌딩 볼이죠. 일단 초보자분들 스피드가 많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돌 수 있다고. 샌딩이 뭐예요? 이 거친 거,
아, 이거 샌딩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이렇게 무광볼을 이제 샌딩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폴리싱볼.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볼링장 하우스 레인 하면 많이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폴리싱볼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 특히나 덤미스 분들, 뭐 투핸드 분들 비싼 거 뚫지 마세요. 저렴한 거부터 시작합시다. 왜냐면 이제 광고 해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뚫어가지고 공이 너무 돈다고 자꾸 그런데 너무 공이 왼쪽으로만 간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좀 훅성이 없는 공, 그러니까 하우스볼로 치다가 어느 리액티브 공을 치더라도 많이 돌 거 아니에요. 그쵸. 오, 그런 것도 알아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렴한 거부터 스타트를 하고, 만약에 제일 엔트리 라인 공을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할 때 미드를 한번 쳐보고, 그 미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이 퍼포먼스 뚫어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아 근데 샌딩볼이랑 폴리싱볼 말고 우레탄볼이라는 게 또 있던데 요즘에 그건 어떤 거예요? 질문 많이 만들어 오셨네. 지금 봐봐요. 우레탄 볼이랑 이렇게 퍼플 햄머, 이게 가장 유명하죠. 퍼플 햄머 요 있죠. 이 마젠타, 이제 이런 볼이 있는데, 이제 우레탄 볼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이야. 우레탄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라인의 포켓팅이 쉽거든요. 안정적인 라인을 그려줘서. 그럼 초보자가 쓰기에도 편한 거예요? 초보자, 근데 회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회전이 좀 없고 좀 스트로커 분들한테는 처음에 구매하기에는 좀 비추. 근데 덤리스나 투핸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강추. 그리고 우레탄 볼 같은 경우는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공이 깨지지만 않으면 거의 평생 쓸 수 있어. 기름도 잘 안 먹거든. 그러니까 기름을 먹긴 먹는데 거의 이제 외피만 조금 만지면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레탄 볼을 평생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레탄볼은 비싸요? 비슷해요. 보통 뭐 7만 원, 8만 원. 우레탄 공의 등급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볼링 신발 샀고 볼링 공 맞췄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끌고 다닐 가방이 필요하죠. 볼링공 넣을 캐리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3볼백도 있고 2볼백도 있어요. 네, 이건 또 약간 조금 이것도 3백인데 조금 더 저가형으로 나온 3백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은데 볼링공 하나랑 신발 하나 넣을 가방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걸 추천하고? 이거는 또 신발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비싼 걸 사라?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3볼백을 사는 게 이득이다. 왜 그러냐면 3볼백이랑 2볼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을 하나 샀어. 공을 여기다 하나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사야 돼? 공 하나 더? 하드볼 하나 살 거 아니야. 그럼 하드볼 하나 뚫어서 여기다 넣었어. 그럼 공 2개 했어. 여기 공 2개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엔트리를 샀어. 그 다음 미드 퍼포먼스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2개를 구입을 했어. 그럼 여기 어디다가 넣어? 못 놓잖아. 그럼 가방을 이걸 또 산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비싼 것도 싫고 그냥 풋볼백 나 초보자니까 해도 되는데 처음에 공을 2개를 가지고 다니다가 공을 하나를 더 샀어. 근데 그럴 때 또 좋은 제품이 있긴 해요. 이 원볼백이라고 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 수가 있어요. 캐리어에다가. 투볼백에도 3개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3볼백을 만약에 샀어. 4개까지는 커버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공간의 제약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또 더블백을 하시는 게 맞죠. 지하철을 타고 다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블백을 구매하실 분들은 더블백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있거나 차가 좀 넓다 그러면 처음부터 3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 또 3개 들고 다니기가 무거우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투볼백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뭐 있어요? 볼링 아대가 있던데 그거는 초보자한테 필요한 건가요? 가장 많이 듣는 또 질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델을 처음에 하실 때 구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델을 낄지 안 낄지도 아직 모르고, 그리고 공을 처음에 지공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아델을 끼면 내 손의 감각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거 묶어놓으니까, 이걸 묶어놓고 하면 내 손이 감각이 어떻게 되는지, 제껴지는지 커핑이 되는지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델은 처음 보고 내가 필요하다 싶을 때 구매를 하면 된다. 왜냐면 처음에 구매를 하면 또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처음에 저가형 아대 막 이런 것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또 비싼 아대 또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추가로 또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점은 추가 구매를 막기 위한, 왜냐면 5만 원짜리를 사고 또 10만 원짜리를 또 사. 그러면 15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기다렸다가 나한테 이 아대가 필요하겠구나. 10만 원짜리 사. 그러면 5만 원을 아끼는 거죠. 그렇죠? 네. 좀 홀리죠, 지금.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볼링을 치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거, 제가 봤을 때는 이 볼타올? 볼타올이요? 볼타올. 그 볼링장에
좋은데? 그냥 수건으로 닦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가죽 볼 타올로 또 볼링공을 닦으면 아주 뽀득뽀득하게 잘 닦여요. 그리고 볼링공은 초보자분들 잘 모르시는데 칠 때마다 닦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이제 묻은 상태로 레인을 계속 칠하게 되면 캐리다운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캐리다운이란 또 볼링공의 앞쪽의 부분이 드라이 쪽까지 밀려나는 현상, 헤드와 미들 레인 쪽에 오일이 드라이 지점까지 해서 오일이 밀려나가는 현상, 그러니까 공이 이제 점점 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공을 꼬득꼬득하게 이런 볼 타올로 닦아주셔야 돼요. 필수품이네요. 근데 솔직히 그냥 하셔도 상관없죠. 근데 또 잘 닦이기 위해 개인 볼 타올을 써라. 그쵸. 그리고 이제 뭐가 됐든 요즘 코로나도 한번 왔었고 자기 볼 타올도 소지하고 또 하는 게 좋잖아요. 네. 아니, 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일단은 뭐 볼링공 관리하는 거, 그리고 뭐 테이프, 엄지 테이프, 그리고 뭐 중약시 테이프 정도. 근데 중약시 테이프는 처음에는 저는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건 왜냐면 또 손가락의 감각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묶어 놓으면은 아직 내가 중약시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고. 근데 엄지는 좀 부상 방지를 위해서 한두 장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엄지를 또 지켜주는 초강력 또 테이프가 볼링면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은 고수의 영역, 이 핸드 컨디셔너. 이거는 이제 공의 그립감을 탁 잡아주는, 좀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제품입니다. 로지는 좀 너무 빡빡하고 이 끈끈이가 너무 또 많이 붙어가지고 조금 이 엄지의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 이제 그립색.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네, 저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시는 분은 그립색이 필요하세요. 근데 땀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그립색이나 퍼프볼 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나서 볼링 치고 나서 네. 그다음 마무리로 뭐 해줘야 되나요? 볼링공에? 일단은 깨끗이 닦아주면 좋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뭐 이런 티슈형 제품도 있고 분사형 제품도 있잖아요. 분사형은 공 다 치고 나서 칙칙칙 뿌려가지고 끝까지 탁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티슈형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그냥 닦고 말리시면 끝납니다. 이게 조금 더 간편하긴 하시죠. 그렇게 꼭 마지막에 마무리 해야 돼요? 왜냐면 오일이 묻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오일이 흡착된 게 다 흡수가 된다고요, 볼링공에. 그러면은 볼링공의 흡성이 점점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볼링공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오늘 뭐 궁금한 거 더 있어요? 네, 궁금한 거 다 풀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나요? 이 볼링 초보자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한 번에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볼링공이나 이런 장비들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